지난 1월 3일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드론으로 암살한 이후에 중동의 정세는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에서는 지금 미국을 상대로 피해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바쁘시죠? 요즘 중동 문제가 이렇게 또 갑자기 확 터져가지고. 네, 제가 바쁜 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사실 지금까지는 뭔가 한반도에서 뭐가 터지면 터지지 않을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중동에서 이렇게 뭔가 사건이 콱 터졌어요. 이게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나오는 보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게 제일 처음에 나왔었는데요. 예.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상당히 오랫동안 적어도 한 달 이상 동안을 대통령을 졸라서 그 솔레이마니를 살해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설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번이 즉흥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그 요청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사실 전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개된 이후의 과정들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미국이 예를 들면 이란 쪽에다가 뭐 중재자를 보내서 다소의 그 누그러뜨리려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고요. 보복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보복 안 하면은 뭐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등 아니면 보복을 하더라도 우리가 한 것만큼만 해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굉장히 좀 신뢰할 만한 그 소식통에서요. 그럼 보면 미국이 무엇을 도대체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지금 어떤 시그널이 이게 좀 단순하고 명쾌하지가 않고 지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군요. 현재 상황이.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해왔던 전쟁하지 않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하고 전혀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솔레이마니를 죽으면서 오히려 미국이 전쟁에 더 가깝게 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중동에 대해서 얘기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떤 중동에 대해서 전임 오바마 정부가 깊숙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우리 아이들을 집으로 라는 기조로 해서 지금 철군의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람코 공격을 받았었을 때요, 사우디아라비아가요. 보통의 대통령 같았으면은 우리가 나서가지고 막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우리가 맞은 건 아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원하면 돈을 내야 될 것이다 하면서 미국을 마치 용병을 쓰듯이 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미군을 투입해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돈 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대통령인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위협을 스스로 자초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도대체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고 외교 정책이라는 게 있느냐, 중동 정책이라는 게 있느냐 이러한 의문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스스로 위협을 만들어서 지금 위협에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내부 사정, 이를테면 탄핵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그러니까 외부로 시선을 돌려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뭔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공격을 한 다음에 일어난 현상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오히려 부추기면 부추기지 막을 수 있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의 반전 데모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중동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탄핵이
탄핵에 더 불을 붙일 수 있지요. 이거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런 그 악수를 두었는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마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뭐 그 비밀 해제되는 문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또 알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어제였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추모 현장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피해 복수를 뭐 다짐하는 장면도 여러 번 나오고 국민들도 심지어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오늘 뭐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데 이거 눈물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예. 솔레이마니 장군이요. 예, 예. 그러니까 솔레이마니 장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외 공작을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솔레이마니 장군이 군인이긴 하지만 주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란 옆에 있는 이라크라든지 예. 그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교 정책까지도 이 사람이 다 움직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군인만이 아니라 외교 정책까지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레이마니는 개인적인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 출마를 해보라는 말도 거절을 했었고요. 자기는 군인으로서 남겠다고 그랬고요. 예. 이러한 모습들이 항상, 그리고 굉장히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 빼면은 그 최고 지도자 다음에 제2인자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픔은 대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좀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전쟁, 뭐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쟁이 네.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면전은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양쪽 다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란도 말은 굉장히 복수 얘기하고 이런 게 얘기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상대를 대상으로 해서 전면전을 한다는 것은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큰 위험이거든요. 예, 예. 물론 쉽게 지지는 않겠지만, 쉽게 파괴되지는 않겠지만, 이란으로서는 뭐 견딘다 하더라도 다 잃고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원하지 않고, 미국도 이란과의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란은 기존에 했던 중동의 어떤 국가와 전쟁보다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가들도 이란과의 전쟁은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것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왔거든요. 완전히 이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예. 지상군을 투입할 때 미국같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나라에서 군인들이 많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반전 분위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이란이 산악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점령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그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은 전쟁을 많은 군인들을 잃으면서 전쟁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전은 서로 어렵다. 그래서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조심스러운 관측이고요.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조심스러운 관측, 양쪽 다 전쟁을 원하지 않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란이 어느 시점에서 가장 자신들에게 좋은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이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미국의 모든 군사시설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버렸거든요. 예, 예. 이 말은 미국의 군과 관계된 것은 공격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바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어느 시점에서는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군사시설이나 미국 대사관들을 이제 네.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공격이 이뤄질 거라고 전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최고 지도자가 이번에는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그런 말 안 하는데, 미국의 군사시설, 군과 관계된 시설을 직접적인 공격,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당한 만큼 거기에 맞는 비례하는 공격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미군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란이 아마도 절대 민간인 공격이나 그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인 공격을 했을 때는 이란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타겟은 미국 군사와 관계된 시설이나 군인이나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도 좀 골치 아파졌는데 뭐 여러 정부에서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한국 네네. 정부는 지금 어떤 스탠스를 지금 취해야 하는 걸까요?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예. 근데 전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정부의 일원도 아니고 그냥 그 중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꼭 우리 정부에게 부탁하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되는 파병입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이라크 전쟁 때 쿠르드 지역으로 파병을 한 거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파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랬었을 때 우리가 쿠르드 지역을 감으로써 쿠르드 지역에서 전쟁하지 않고, 그리고 쿠르드 사람들에게 민사작전을 펼침으로써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씌워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호르무즈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란과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도 군이지만 중동에 있는 우리 교민들, 네, 교민들의 신변이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죠. 당장 뭐 저도 이제 중동 지역을 곧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도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나라에서의 국민들의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하죠. 사실 군대도 군대지만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파병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고 그거를 대처할 수 있을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틈을 타서 뭔가 이란하고 급격하게 가까워지고 있고 그쪽에서 군사작전도 같이 실행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자구책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 훈련을 얘기를 몇 달 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 건데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 몸을 사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괜히 미국과 이란 싸움에 끼어드는 건 별로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호르무즈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 근처에서 이제 한 건데 우리가 굳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곳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교민들에게 위험을 자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 부분에서는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이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라면 미국도 반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52곳을 지금 타겟팅 해놨다, 공격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미국이 공격을 받아서 반격을 할 경우에는 그 반격의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도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52곳을 얘기하면서 문화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큰 실수입니다. 그건 완전히 전쟁 범죄거든요. 그 전쟁 범죄고 유네스코에서도 안 된다고 나왔고요. 문화재를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란에는 엄청나게 훌륭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슬람 이전 시대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큰 실수고 잘못이고요. 미국이 공격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이란의 핵과 관계된 시설을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군요. 아니면은 거기다 그리고 이제 수도를 공격해서 정치인들을 최고 지도자라든지 이러한 정치적인 인물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형태를 띄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근데 미국도 말로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전쟁이 안 나야 되는데 양쪽이 좀 타협점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조금 이런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양쪽이 이 체면 관리를 하면서 말폭탄은 주고받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지속되길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란이 핵 확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이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핵 확산 금지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 핵무기를 제조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핵 협상을 탈퇴를 한 건 아니고요. 작년 5월 8일부터 매 60일마다 상황을 봐서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은 이란이 자기신들이 그 핵 협상에서 지켜야 될 수준을 조금씩 벗어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핵 협상의 26조하고 36조에 정확하게 명문돼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에서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60일마다 이란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나왔고 마지막 5단계를 1월 5일 날 발표를 한 겁니다. 예, 예. 1월 5일 날 발표한 것은 마지막 단계로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심 분리기 수의 제한이 있는데 그걸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걸 넘어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은 받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핵 협상 안에 있어요. 예, 예.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인데 예, 예. 아직 협상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핵 협상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너희들 자꾸 안 지켜주면 우리 나갈 거니까 어떻게 할래? 빨리 우리하고 협상하자. 이 신호를 계속 미국한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이걸 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걸 과연 들어줄 것이 안 들어줄 게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란은 아직까지는 핵 협상 안에 있고 사찰은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네네. 스탠스는 뭔가 북한하고도 약간 뭐 비슷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보니까. 네, 사실 북한보다는 훨씬 양반이죠. 왜냐하면 예. 약속도 했고 지키고 있긴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가장 심각한 거는 만약에 이란이 말을 안 들어줬을 게 우리는 그럼 핵 사찰도 받지 않고 예. 우라늄 농축을 20%까지 하겠다가 그게 제 생각에는 최대의 그 위험한 순간이 될 겁니다. 근데 예. 아직까지 이란이 거기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지금 이란과의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핵 협상을 나갔기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 신호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면은 양쪽의 이러한 대치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고요. 오늘 뭐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막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한번 시간 꼭 되실 때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실 네,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감사합니다. 박현도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